2026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어려움에도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청사진을 설계하는 일일 겁니다. 특히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인재 양성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10년 대계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 새해 첫 인터뷰로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 이제 100일 좀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정이 참 많으셨는데 먼저 소회부터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EBS 방송국에 나와서 국민께 새해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쁜 시간입니다. 이제 기관 운영을 혁신하고 유능한 기관이 되어서 교육계획에 나서야 될 시간이 이제 된 것입니다. 한국이 경제대국이지만 교육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유아, 초, 중등 교육은 극심한 대입 경쟁 체제 때문에 발전을 제약받아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많은 문제들도 있고 역대 정부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큰 변화를 만들지는 못했다. 점점 악화이로 걸어왔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교육 목적의 변질에 기인한 것이다. 본래 교육 목적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전인격적 성장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서 교육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경쟁이 더 극심해지고 있고요. 급기야 초등생과 유치원생까지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고요. 그래서 저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의 힘을 믿고 실효성 있는 좋은 정책들의 조합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것이 국교육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엄중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10년 단위 국가교육 발전 계획 세우겠다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국가교육 발전 계획이란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계획이고 이것은 국교위의 법정 사무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시행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100년지 대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국교위가 그 시안을 마련해서 국민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확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을 내용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선 학교 공동체를 회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정을 기르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교육의 목적에 충실한 교육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향한 선한 의지를 품은 인재들, 민주, 시민, 세계 시민들을 기르낼 것인가? 교양과 품성을 갖춘 인격체로 자라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 고등교육에서는 그야말로 과학기술 강국을 이끌고 뒷받침할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유출을 방지하고 또 유치하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인가. 그 다음 AI 시대에 더욱 중시되는 인문, 사회, 예술 분야 인재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많은 과제들이 있고 더 광범위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교육은 더 이상 하나의 단일 정책 영역이 아니고요.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는 작업을 광범위하고 충실하게 완성도 높게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석 달 동안에 특위를 9개 발족했습니다. 중요한 주제별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안들이 나오면 그것을 전체 계획에 담아서 완성도를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다 중요한 과제들인데요. 네. 아무래도 또 국민들 관심사가 높은 사안 중 하나가 대입제도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직접 이 특별위원회 맡으셨는데 이 민감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우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하는 원칙 정도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지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고등학교 공교육을 중심에 세우는 대입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대입제도와 고등학교 교육이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입제도를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정상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이어야 되겠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정확하게 그 예측이 필요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공교육에 충실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이 들 정도의 그 계획을 세워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해볼 참이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이죠. 그런데 하나의 첫날이니까 희망적인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수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또는 금융기업, 첨단기업, 외국계 기업 등에서 그 채용 과정에서 학벌주의가 빠르게 퇴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자의 인성과 협업 능력 등 그 직무 역량을 판단하는 그 방법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요. 기업들이 그 위주로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현저히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학벌주의 문제가 그만큼 높은 장벽이고 암담한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이게 길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채용 절차 공정화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그 법률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취업을 할 때 입사 지원서 등 각종 서류에 출신 지역이나 혼인 여부나 재산 등은 기재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출신 학교도 포함시켜서 금지하자 하는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제가 기대하기로는 2월 정기국회 정도에 통과시켜가지고 이러한 좋은 추세에 좀 박차를 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아무래도 좀 뜨거웠던 현안은 고교학점제였는데요. 이 개선 방향에 대해서 행정 예고를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행정 예고를 했고 1월 8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지금까지는 출석만 하면 졸업이 되었는데 이제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다 충족해야만 과목도 이수하고 졸업이 되게끔 하는 제도이고 좋은 취지입니다. 학생의 그 책임성도 높이고 그 교육당국의 책임성도 높이고 그런 제도인데 다만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원 확충 등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를 작년 3월에 시행을 했고 시행되자마자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작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 문제의 수습과 해결에 빨리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다 동원되어서 착수를 해서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을 해온 과정에 지금 오늘에 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월 15일 날 국가교육위원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고등행정예고에서 나온 의견들도 다 듣고 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교육과정 개정과 교육부 지침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고 결정되고 나면 그 경과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입장이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그 자체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몇 년의 시간을 두면서 개선해야 될 요소가 아직 남아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교육이 원활하게 잘 가려면 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또 교육청이 또 원만하게 또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청사진을 설계하고 계십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면 좋겠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은 영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교육기관을 통할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정신에 따라서 교육청의 고유 역할에 대해서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교육감들이 역량을 더 발휘하시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교육부는 유초, 중고와 대학, 평생교육까지 전부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교육개혁 의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총동원해가지고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뭘 하는 기관이냐? 국가교육계획, 국가교육과정 등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이런 시행 계획에 개혁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교육정책의 안정성, 그리고 일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특히 교육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그래도 국교위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의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 난제가 아주 많은 나라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풀기 어려운 오래 묵은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주체 모두 고유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 권한이라는 것이 그 이른바 제로섬 게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역할을 강화해가는 관계거든요. 그렇게 운영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국가교육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이 국가교육정책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네. 구성하는데 거기에 유초, 중등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을 참여시키고, 네. 그다음에 고등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대교협 회장님이나 전문 대교협 회장님을 참여시켜가지고 정례적으로 중요한 교육 정책을 긴밀하게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 교육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